엄마, 나 정말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문자는 실수로 시어머니에게 전송되고 말았습니다.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니? 내가 힘들었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건 너무하잖니? 작은 실수 하나로 며느리 혜진과 시어머니 정수 할머니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치닫습니다. 혜진은 무심코 보낸 문자 한 통으로 정수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한 번 쏟아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로 인해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수 할머니는 언제나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생활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큰 갈등은 없었고 그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혜진은 그동안 꾹 참아왔던 무언가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정수 할머니가 처음으로 혜진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던 건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던 중 요새 젊은 애들은 애 키우는 게 너무 쉽지 않나? 라며 무심히 던진 한마디. 그 순간 혜진은 가슴 속에 작고 차가운 돌덩이가 하나 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작은 말들이 쌓이고 쌓여 혜진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죠. 그리고 그날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혜진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정수 할머니는 그 옆에서 손주들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흘러가던 시간에 시어머니의 또 다른 잔소리가 불씨가 됐습니다. 혜진아, 요새 밥을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니? 애들이 제대로 안 먹고 자꾸 피곤해하는 것 같아. 한두 번이 아닌 잔소리. 혜진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차에 오르자마자 핸드폰을 꺼내들고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못 참겠어. 나 시어머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나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그러나 그 문자는 혜진의 어머니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녀의 시어머니 정수 할머니에게 보내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문자가 잘못 전송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바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남겨진 정수 할머니는 그 문자를 읽은 순간 수십 년간 가슴 속에 쌓여온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정수 할머니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혜진은 전혀 모른 채 평소처럼 집안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거실로 들어온 순간 정수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아,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말에 혜진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아침에 보낸 문자가 잘못 전송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정수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내가 나를 지옥이라고 했니? 내가 나 때문에 힘들다고? 나도 너와 같이 살면서 힘들었다. 너희들 도와주려고 손주까지 돌봐줬는데 내가 이 집에서 무시당해야 하니? 정수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희생했는데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는 거냐? 혜진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죄책감과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지쳤었나 봐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처럼 얘기했지만 정수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난 더 이상 이 집에서 무시당하며 살지 않을 거다. 그날 이후 혜진과 정수 할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수 할머니는 혜진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들마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작은 문자 한 통이 가족 내 균열을 크게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혜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부모님 댁으로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갈등의 끝이 어디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혜진이 잠시 부모님 댁으로 떠난 뒤 정수 할머니는 집안을 쓸쓸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혜진과 어머니 사이에 생긴 균열을 어떻게든 메우고 싶었지만 그 또한 자신만의 갈등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갈등이 올 것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혜진이 돌아온 날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수 할머니는 혜진을 마주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중재자가 되어 두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에 셋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아들은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정수 할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혜진은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풀어보면 어떨까요? 아들의 말에 정수 할머니는 혜진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한다고? 후회로 끝날 일이 아니야. 난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할 줄 몰랐어. 혜진아, 정수 할머니의 말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지쳐서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도 힘드셨겠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수 할머니의 얼굴에 한 번 더 굳은 결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다고? 혜진아,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게 내게 상처가 될 줄 몰랐니?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할머니의 말은 혜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 대립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혜진이 차라리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전화기를 집어든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혜진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회사에 와야 할 것 같은데. 혜진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혜진이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중요한 서류를 누락한 사실을 전해주는 전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사건은 정수 할머니의 눈에 또 다른 불씨로 비춰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일 걱정을 먼저 해? 이 집안일이 이 정도로 심각한데 내가 해야 할 게 그게 전부야?
정수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감정은 이미 그녀의 이성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혜진아, 난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알았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희생하고 싶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이 집안은 나도 이제 버거워. 아들은 그 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정수 할머니는 아들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이젠 선택해야 한다. 내 아내와 내 어머니 중에서 누굴 지킬 건지 말이야. 그 순간 아들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쪽은 그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 그리고 한쪽은 그의 아내. 하지만 더 이상 이 선택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들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저 그냥 이 집을 나가겠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버거워요. 그리고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수 할머니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진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어머니와도 아내와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그 후로도 가끔씩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 할머니는 여전히 혜진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결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들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그 문자가 남편에게 전송된 순간 이 모든 상황은 또 한 번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혹은 더 큰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 그들은 서로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혜진이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혜진은 부모님 집에 머무르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쉽게 풀리진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그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한편 집에 남은 정수 할머니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깊어지는 외로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혜진에게 화가 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느끼는 허전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에서 무거운 침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구에게도 쉽게 다가가지 못한 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 할머니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혜진의 어머니였습니다. 혜진의 어머니는 딸과 사위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수 할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혜진의 어머니는 정수 할머니에게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저예요. 혜진이 엄마요. 우리 좀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정수 할머니는 혜진의 어머니가 찾아온 것에 당황했지만 차마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어머니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언니, 혜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저희도 알잖아요. 혜진이가 무심코 한 말이지만 그 아이도 어머니께 잘하려고 애썼던 거요.
정수 할머니는 가만히 혜진의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을 변명하고 싶었지만 혜진의 어머니의 말 속에서 어느 정도 진실을 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그냥 이 집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정수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혜진의 어머니는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우리 다 똑같아요. 서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게 돼요. 혜진이도 그랬고 언니도 그랬을 거예요. 정수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혜진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은 아닌가. 또 그로 인해 혜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 할머니는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침묵을 지켜왔던 아들은 이번에는 더는 참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 너무 힘들었어. 혜진도, 엄마도 다 소중한데 내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그냥 이 집안이 다시 예전처럼 화목해졌으면 좋겠어. 정수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도 힘들었지? 혜진이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정수 할머니는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혜진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 할머니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은 그 전화를 받자마자 마음속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수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혜진은 한참 망설이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 마주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 너도 나를 돌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내가 그걸 미처 몰랐어. 혜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지쳐서 어머니께 상처를 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어머니를 미워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감추고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수 할머니와 혜진은 그동안의 갈등을 조금씩 풀어가며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물론 모든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두 여성 사이에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서야 진정한 관계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힘듦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가며 가족으로서 다시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족이라고 해서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그 진심이 통할 때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겪은 아픔과 갈등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치유될 수 있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끔은 한 발 물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 속에 따뜻한 화해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찾아올 테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